경야는 주체 113 2024년 새해의 즈음에서 러시아 및 통일당 위원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야는 청비서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21일 사지 우말라토바 위원장이 러시아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불세출의 가을의 영장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위이 뜨겁게 물결치는 뜻깊은 12월 24일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불패의 군욕으로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령도의 길에 나서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중지사상을 혁명무력 건설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셨습니다. 1991년 12월 2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 대회에서 전체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의 일진 의사에 따라 위대한 장군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당중앙위원회 제6기 19층에 대해서 전체 인민군 장병들이 최고사령관 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때 대하여 결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시에 높이 모심으로써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저국과 인의 백승의 역사는 열몇 세를 이어서 줄기차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저국과 민족의 운명이 반아름되던 오목한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보이 수령님의 한생이 오린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혁명의 붉은 길을 더 높이 휘날려 가실 확신념과 의의를 나누시고 간과하고 시련에 찬 국수호의 천만리 길을 꼿꼿이 헤쳐오셨습니다. 강력한 청대우에 인민대중의 자주 위협,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가 있다는 드팀없는 신조를 지니시고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 발전시켜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있어 사회주의 우리 저국이 철벽으로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시고 우리 혁명무력을 이끌어 오신 장장 20성상의 혁명실록은 최악의 역경 속에서 가장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성스러운 연대기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백돌 경축열병식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에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전국적 순위가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국가의 존엄을 만대에 빛내고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을 손각실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정말 오보이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그 초선길 촌만리를 마음속에 안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군력 강화의 장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오늘 우리 혁명무력은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최전방 처소들과 불비 쏟아지는 훈련장을 첨단 무기 시험 발사장들을 불철주야로 찾으시며 군력 강화를 위해서 바치오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헌신의 자욱은 저국의 하늘과 땅, 바다 그 어디에나 새겨 있습니다. 강군이 없으면 강국도 없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군력 강화의 홈로 역경을 앞장에서 회치하시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면불후의 로고와 혼신의 자욱이 있어 우리 인민군대는 나라의 자존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제국주의 침략 세력도 일격에 경멸소탕할 수 있는 우리식의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 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견결한 반제혁명 의지와 필승의 신념, 무비의 담력과 완강한 공격정신을 지니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오늘 우리 혁명무력은 조선노동당의 위협에 무한히 충직한 정치 사상 집단으로 대담무쌍한 공격 방식과 완벽한 실전 능력을 갖춘 무적의 전투대요로 인민의 웃음과 행복을 꽃피우는 인민의 군대로 더욱 위용떨치고 있으며 강대한 우리 국가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 것입니다.
백도의 혁명정신, 백도의 칼바람 정신을 만장약하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갈 계승자들의 대우가 백도의 항일 전구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어도 변치 않을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을 다그치고 있는 강반석 혁명학원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28, 1939년 리옥사족인 조국 진군의 길에서 일행 천리 전술로 행군하신 간무경비도로를 따라 행군길을 이어갔습니다. 부대가 1939년 5월 일행 천리 전술로 대낮에 부산지구로 행군해간 간무경비도로를 따라 걸으니 마치 우리가 그날의 항해격대가 된 듯 싶습니다. 삼지연 혁명 전적지를 찾은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 땅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열렬한 조국애와 멸족의 기세,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따르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성신세계를 펼쳐보이는 부조제 조각 군상들을 돌아보면서 항일의 선열들이 넘겨준 혁명의 계주봉을 옥색에 틀어쥐고 백도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한계를 꿋꿋이 이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한편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를 답사하고 있는 인민경제대학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28, 1939년 5 무산지구 진공작전을 위해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조국에 진출하시어 하룻밤을 보내신 건창 수경지를 답사했습니다. 수경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 위인상을 보게 껴안았습니다. 답사자들은 유서 깊은 서백골에 자리 잡은 혁명의 성지 백두산 미령 고향집을 방문했습니다. 숭음한 마음 안고 백두산 미령 고향집 뜰하게 들어선 이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세와 불멸 하종물들을 깊은 병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 옥적의 정신적 기둥으로 솟아 빛나는 여기 백두미령 고향집 앞에서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받들어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국가경제관리 일꾼 양성의 최고 전당인 인민경제대학 학생으로서의 오늘도 혁명의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는 사령부 귀틀집을 찾은 답사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30년대 후반기부터 이곳을 조선혁명의 채권지로 정하시고 반일민족해방 투쟁을 일대 앙양으로 이끄신 불의 업적을 가슴 깊이 체득했습니다. 답사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이 어떻게 마련됐고 백두의 혁명 전통이 무엇으로 해서 그리도 굳건한가를 가슴마다에 더 깊이 새겨하느며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명도 따라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할 불타는 결의들을 가다듬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에서 관건적인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석하는 자랑찬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는 속에 내평 3호 발전소가 자력갱생의 창조물로 일떠서 준공했습니다. 수력발전기지가 새로 건설됨으로써 강원도의 물온천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게 됐습니다. 내평 3호 발전소 준공식이 23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영원 동지가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내각부총리 박훈 동지, 강원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백성국 동지, 강원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주문진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설계원들, 발전소 정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건설건재 공업상 서종진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나라의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내평 3호 발전소 건설을 다그쳐 끝낼 수 있도록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당의 뜻을 받들고 일꾼들과 건설자들, 강원도 안의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견인을발의 투쟁기풍을 발휘해서 봉사과제를 결석했으며 내와 성, 중앙들, 연간 단위들에서 설비와 자재 등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줘 발전소 건설에 기여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강원도의 일꾼들과 들이 강원도 정신의 창조자들답게 당제 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길에서 증산투쟁, 창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피울리며 전국의 앞장에서 계속된 내달릴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발전소 건설 앞으로도 나라의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대상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새 지평을 향한 전인민적인 진권길에서 맡고 있는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발전소의 정업원들이 물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설비 관리, 기술 관리에 힘을 넣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서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모두가 근로자들이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둘이 일치 단결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발전소를 돌아봤습니다. 다의 보건 정책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보건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는 속에 흥남제약공장 의약품 2계열 생산공정 현대화 대상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공됐습니다. 모든 생산공정과 환경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게 꾸려짐으로써 효능 높은 의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중한 제보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흥남제약공장 의약품 2계열 생산공정 현대화 대상 조업 23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태성 동지와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종남 동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이식 동지, 관계부문 일꾼, 건설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건설자들, 공장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내각 부총리 전승국 동지가 축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우리 당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이념이 응축된 흥남제약공장 약품 1계열 생산공정이 일도선대 이어 2계열 생산공정은 인민보건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고개의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우시고 발전을 위해서 바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혼신의 로고와 심혈 속에 마련된 또 하나의 고귀한 결정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인민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흥남제약공장 개건 현대화공사를 힘있게 밀고 나갈 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건설을 다그치고 내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흥남제약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과학기술을 틀어지고 약품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당의 용도 업적을 빛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들과 건설자들과 종업원들이 공사과정이 된 투쟁기풍을 계속 고조시켜 나라의 제약공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 참담히 이바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조업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흥남제약공장 의약품 2계열 생산공장 대화 대사를 돌아봤습니다.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서창청년탄광에서 2단 빌트 컨비아 개통을 했습니다.
석탄증산에서 대상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운반 능력을 더욱 높여 화력탄 생산을 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됐습니다. 조업식이 23일 현재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영 동지와 부총리 양승호 동지, 평안남도당 위원회 비서 한광 정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석탄공업성 부상 리용철 동지가 조업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덕천지구 탄광윤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 경야는 김정은 동지 사명들을 충직하게 받들어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분발하고 분투함으로써 당 앞에 결이 다진 석탄 생산 계획을 빛나게 완수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창 청년 탄광 기사장 김남호 동지, 갱장 라병철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당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행 정신을 체질화하고 사회주의 애국탄 증산운동을 힘있게 자랑찬 석탄 생산 성과로 부강조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해 갈 결정했습니다. 조업식 난 다음 참가자들은 벨트 콘비아 계통을 돌아봤습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끊임없이 속에 봉화 디트론 섬유 생산 공장이 훌륭히 건설돼서 증거합니다. 경공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 섬유 생산 공장 건설을 발기하시고 도전도 잡아주셨으며 설계로부터 노력과 설비, 자금 보장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반을 이끌어주셨습니다. 대형 원료에 의한 데트론 중공 섬유 생산과 솜 가공 및 이불 생산 공정을 끝전이 갖춘 현대적인 공장의 일도심으로써 역사적인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과업이 빛나게 수행, 나라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인민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부가 마련됐습니다. 봉화 데트론 섬유 생산 공장 준공식이 23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용훈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공장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봉화무역국 국장 송용성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봉화 데트론 생산 공장은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의해서 마련된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 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실천으로 받들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보람찬 뜻으로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의 경제정책 관철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맡은 책임감을 명심하고 자력갱생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우리의 곳이라 당당히 자부할 수 있는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조국의 부강본연에 따뜻히 이바지할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부흥리 진군길에 활력을 더해주는 자랑찬 실체들이 연이어 솟아나는 속에 풍치 수려한 모란봉지구에 자리 잡은 평남면역이 새롭게 피어지고 있습니다. 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마음속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남면역을 인민의 봉사기지답게 훌륭히 건설하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설계와 시공, 노력과 자재 보장에 이르기까지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새로 건설된 평남면역은 건물의 외부와 내부의 모든 면모가 독특하고 정교하며 8개의 대중식사실과 대동강 맥주 봉사실, 7개의 주방을 비롯해서 인민들의 편의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인민들이 즐겨 찾는 평남면역이 보다 훌륭히 개축됨으로써 평양냉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족 음식과 청량음료를 더 맛있고 질 좋게 만들어 우리 당의 인민적 시책 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 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김명문 동지, 인민봉사 지도국장 리영민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이 23일 개축된 평남면역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2만 명의 팔레스티나인이 살해됐다고 20일 가자지대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그중 8천여 명이 어린이들이고 6,200명이 여성들이었으며 300여 명의 의료 전문가와 약 100명의 기자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도 지난 10월부터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면서 300여 명을 무참히 학살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는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야수적인 살인 만행을 강력히 규탄 배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제적인 연구단체이며 비정부 기구인 세계탄소계획이 2023년에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409억 톤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석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2022년에 비해 1.1% 많은 368억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이산화탄소 방출은 기현승을 원인이라고 하면서 기온이 1.5도씨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50%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총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행동들이 아직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가 현재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 심도 있고 폭넓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감숙성과 청해성에서 18일 감숙성 리마회족 자치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9일 현재 감숙성에서 113명이 사망하고 536명이 부상당했으며 15만 5,393칸의 살림방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청해성에서 14명의 사망자와 198명의 부상자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폭우에 의한 큰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인디아의 남부의 타밀나두주에서 18일 폭우로 큰 물이나 도로와 마을, 농경지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큰 물로 주의 4개 구역에서 교육기 문을 닫았으며 재해 지역들에서 리얼차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오스트랄리아의 퀸슬랜드주 북부 지역에서도 18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폭우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와 철길이 물에 잠기고 비행장 운영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또한 1만 4천여 채의 건물 해당 기관은 큰 물로 16만여 명이 음료수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조자상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 대양에는 20여 종의 조자상어가 존재하는데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의 전 해역에서 많이 서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닷물 온도 상승과 바다 오염에 의한 서식지 파로 그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이 해역에서 조자상어를 보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조자상어의 주요 서식지로 되고 있는 까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섬 준수역에서 조자상어들을 잡아 표본을 채집한 다음 특수한 표라 바다에 다시 놓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조상어의 서식지와 이동 상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 아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추록해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에는 6도 평년보다 1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4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11도로서 어제보다 5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지역과 중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황해남도와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에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지구에서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주로 개이고 동해안 지역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선 주로 개이겠습니다. 황해남도를 위주로 서해안 중부의 여러 지역에서 새벽에 산발적으로 눈이 내린 후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7도 정도겠습니다. 내일부터 며칠간 중부 지역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0도 이상으로 높아져서 날씨는 한결 푸근해지겠습니다.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새벽에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7도, 내일 낮 기온은 1도 정도로 예입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온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낮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조선 서해에서보다 조선 동해에서 약간 높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